많은 분들이 이 버튼을 눌러서 난방비가 더 나옵니다. 이걸 잘못 쓰면 난방비가 2배로 뛸 수도 있어요.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이 시작되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보일러 외출 모드 버튼을 누르고 마음 편히 집을 나서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출 모드 버튼이 오히려 난방비를 더 많이 쓰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또한 수도꼭지를 어느 방향으로 트는지, 보일러 온수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해 두는지, 문풍지를 어디에 붙이는지, 단열 커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매달 2만원에서 3만원씩 절약 효과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고지서 폭탄을 부르는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보일러 절약법과 전문가, 팁,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겨울 난방비를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겨울 난방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보일러 외출 모드 사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 외출 모드를 누르는 것은 당연한 절약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에서 사흘 이상 장기 외출을 하실 때는 외출 모드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정도 외출하시거나 하룻밤 정도 집을 비우실 때는 외출 모드를 누르는 것이 오히려 난방비를 폭탄처럼 늘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출 모드를 켜면 실내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20도로 올릴 때 가스 소모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차가워진 집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가 그냥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내 온도를 2~3도만 낮춘 채 그대로 두는 것이 진짜 절약이라고요. 예를 들어 평소에 22도로 난방하신다면 외출할 때 19도나 20도 정도로만 낮추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돌아왔을 때 다시 데우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 중에는 잠깐 외출할 때도 보일러를 완전히 끄고 나가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껴야 한다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난방비를 더 쓰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짧은 외출에는 온도만 살짝 낮추고 보일러는 켜두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실제로 한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 4~5시간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사용한 경우와 온도만 2~3도 낮춘 경우를 비교했더니 한 달 기준으로 약 15,0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외출 모드를 사용한 쪽이 더 많이 나온 거죠. 1년이면 18만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틀 이상 집을 비울 때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시고 당일 외출이나 하룻밤 외출에는 온도만 살짝 낮추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난방비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온수 사용과 수도꼭지 방향, 그리고 보일러 설정 온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난방보다 온수가 가스를 훨씬 많이 먹는다는 거요. 보일러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이 바로 온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온수 온도를 최고로 올려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온수 온도를 최고 60도나 65도로 설정해 놓으면 월 10,000원 이상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온수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샤워하시기에도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온수 온도를 55도에서 40도로 낮추기만 해도 한 달에 8,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0만원이 넘어요. 설정 온도 하나만 바꾸는 건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꼭지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틀어놓고 계세요. 손 씻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습관적으로 온수 쪽으로 트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수도꼭지가 온수 쪽에 있으면 물을 조금만 사용해도 보일러가 작동합니다.
잠깐 손 씻으려고 물을 틀었는데 보일러가 가동되는 거예요. 실제로 따뜻한 물이 나오기도 전에 물 사용이 끝나버리는데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불필요하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가스를 낭비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만 고쳐도 한 달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상적으로 물을 사용할 때는 수도꼭지를 냉수 쪽에 두시면 됩니다. 정말 따뜻한 물이 필요할 때만 온수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실용적이고 즉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바로 단열과 보일러 관리입니다. 단열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단열을 해야 효과적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십니다. 단열을 제대로만 하면 실내 온도가 2, 3도는 쉽게 올라갑니다. 그 말은 보일러를 그만큼 덜 돌려도 된다는 뜻이고 난방비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풍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풍지를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문풍지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막는 용도인데 햇볕이 잘 드는 남향 창문에까지 문풍지를 빼곡하게 붙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남향 창문은 겨울철 자연 난방의 핵심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면서 실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는데 문풍지로 막아버리면 이 무료 난방 효과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문풍지는 북향이나 해가 거의 들지 않는 창문, 그리고 현관문과 베란다 문처럼 바람이 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붙이셔야 합니다. 창문 단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에어캡이나 단열 필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에어캡은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면에만 붙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남향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면 햇빛을 차단해서 오히려 실내가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단열 커튼도 효과적입니다. 일반 커튼보다 두껍고 보온성이 좋은 단열 커튼을 사용하시면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커튼을 꼭 치셔야 합니다. 밤에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보일러 청소입니다. 보일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부에 녹물 찌꺼기와 침전물이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열효율이 떨어져서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도 더 많은 가스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실험 결과를 보면 보일러 내부 청소만 제대로 해도 한 달에 13,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 15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보일러 청소는 전문업체에 맡기시면 되고 비용은 보통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한번 청소하면 1년은 효과가 지속되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배관 청소도 중요합니다. 난방 배관도 사용하다 보면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당연히 가스 소비량도 늘어나죠. 배관 청소는 2, 3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잠그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창고 같은 공간까지 난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공간은 과감하게 밸브를 잠가서 난방을 차단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안 쓰는 방 하나의 밸브를 잠그면 한 달에 25,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안 쓰는 방이 두세 개라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죠. 다만 완전히 밸브를 잠그면 배관이 얼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난방은 유지하시되 온도를 최저로 낮춰 놓으시면 됩니다. 마루가 있는 집이라면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닥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고 체감 온도도 높여줍니다. 실제로 카펫 하나 깔아 놓으면 실내 온도가 1~2도 정도 높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창틀 사이나 벽 틈새로 바람이 새는 곳이 있다면 실리콘이나 틈새 메우기 제품으로 막아주세요. 아주 작은 틈새라도 겨울철에는 엄청난 열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손으로 훑어보면서 바람이 느껴지는 곳을 찾아서 꼼꼼하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보일러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보일러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막아놓으면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보일러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적정 실내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온도를 23도나 24도로 높게 설정해 놓으시는데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춥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옷을 한 겹 더 입거나 실내용 조끼를 입으시면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습관의 문제이기도 해서 일주일 정도 적응하시면 그 온도가 편하게 느껴지십니다. 습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 놓으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체감 온도도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단열과 보일러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 10만원에서 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대상자 중 33%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초에 시작되는데 놓치셨더라도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가구원 확인 서류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사랑온 난방비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구 등이 대상인데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시는 가구만 해당되긴 하지만 해당되신다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겨울에 10만원어치 가스를 사용했는데 올해 7만원만 사용했다면 3만원을 절약한 거고 이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되니까 한국가스공사나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니까 거주하시는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단열 개선 사업, 연탄 쿠폰 지원, 등유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신청 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는 지원 제도를 안내해주고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주민센터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겨울 난방비 절약을 위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짧은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를 2~3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둘째, 온수 온도는 40도에서 45도로 설정하고 수도꼭지는 항상 찬물 쪽에 두세요. 셋째, 문풍지와 단열재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만 설치하세요. 넷째, 보일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안 쓰는 방 밸브는 잠그세요. 다섯째,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 지원금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난방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만원에서 120만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겨울이 점점 길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도 해마다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따뜻하면서도 경제적인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끼기 위해 습관적으로 눌렀던 외출 모드 버튼 하나가 오히려 난방비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수도꼭지, 방향 하나만 바꿔도 한 달에 10,000원씩 아낄 수 있다는 것. 문풍지를 잘못 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아셨으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온도만 낮추고 나가는 게 불안하실 수도 있고 수도꼭지를 찬물 쪽에 두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 3주만 의식적으로 신경 쓰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1년 내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위를 참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추위를 참으면서 아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아끼는 방법입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시되 옷을 한 겹 더 입으시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손발이 시리면 온수 조격이나 손욕을 해주세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시면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보일러 청소나 배관 청소처럼 비용이 드는 부분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은 돈이 나가지만 1년 내내 절약 효과가 지속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교체를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새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열도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몇 년은 효과가 지속됩니다. 문풍지나 에어캡은 가격도 저렴하고 직접 설치하기도 쉽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집안을 점검하면서 단열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에게도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샤워 시간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방 불 끄기, 수도꼭지 찬물 쪽에 두기 같은 작은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와 절약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온도 조절기나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이것도 설정을 잘못하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나왔을 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절약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실천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절약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 작은 보상을 하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주변에 계신 분들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겨울을 훨씬 따뜻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난방비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올 겨울은 정말 추울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난방비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다. 외출 모드의 함정을 피하는 법도 아시고 온수 사용의 비밀도 아시고 효과적인 단열 방법도 아시고 정부 지원금 정보도 아십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보일러 온수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55도로 되어 있다면 40도로 낮추세요. 수도꼭지가 온수 쪽에 있다면 찬물 쪽으로 돌려놓으세요. 창문을 한번 훑어보면서 바람이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잠그세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5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다음 달 난방비 고지서에서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여러분에게 동기를 줄 겁니다. 더 열심히 절약하고 더 똑똑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겨울은 춥지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따뜻하고 경제적인 계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여러분만의 난방비 절약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전기요금 절약법이나 수도 요금 절약법 등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다른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걱정 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건강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